민주당의 지금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공천을 네. 담당하는 공관위원장이죠. 근데 이명배가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싸움이 지금 난 상태인데 이 싸움에 대해 가지고 교수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아니고 그냥 네, 포인트로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임종석이 이따가 등장을 할 거고요. 두 번째 고민정도 등장을 하고 추미애 등등도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일단 이명배, 이 임종석, 네. 고민정 어떤 지금 에피소드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교수님. 네. 그냥 임혁백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제 그 관상학적으로 기역자가 받침이 기역자가 두 개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되게 발음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임혁백 이름 발음하기 좀 그래서 어렵습니다. 왠지 느낌이 그러니까 이 기역자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게 제가 알기에는 떡국하고 쑥국밖에 없어요. 일단 먹으면 좀 목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그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임혁백에 대한 이 어떤 그 한을 토로하실 때 설마 이 떡국과 뭐라 하시죠 방금? 떡국과 뭐요? 쑥국? 떡국과 쑥국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어쨌거나 지금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벌써부터. 떡국과 쑥국 말고는 이름에 이제 기역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석해 이런 주시죠. 이름을 네. 가진 사람은 되게 꽉 막힌 사람일 확률이 높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였다. 그래서 네네네. 저는 이재명 지지라는 틀에 갇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원래 우리가 그 공관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 교수를 뽑는 이유가 뭡니까? 교수는 좀 더 중립적인 그런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정청래 같은 똘마니, 정청래처럼 이재명 똘마니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명백이 공관위원장이라는 자가 한 말이 네.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한 원인 제공자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아. 이 얘기는 뭐냐면 출마를 때려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친명과 친문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내전도 아니야,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워요. 뭐 탈당한 것도 무조건 친명은 봐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예 모습을 바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교수라는 이미지, 우리가 왜 정치권에서 장하성 같은 그런 교수를 임명하는 줄 아세요? 교수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게 그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을 해도 정치적으로 안 보이는 그런 가림 효과가 있어요. 근데 뭐 주국 봐서 알겠지만 교수 중에 정치적인 이 놈들은 실제 일반 정치인은 못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 저는 웬만한 정치인을 공관위원장 갖다 놨을 때 이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공관위원장은 진짜 이 후보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고, 거기에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 정가 보고 그냥 우리 당의 이념에 맞는지 이런 걸 보겠지. 그런데 교수가 했다는 말이 이거는 정말 정청래 같은 똘마니의 언어지, 이건 교수의 언어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기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밖에 나가면 저한테 소교수라 부르거든. 난 이해가 안 가, 이게. 아니, 내가 학교 안에서 교수지, 밖에 나가면 내가 무슨 교수야? 나는 그냥 일반 서민이야. 난 밖에 나가면 유튜버야, 유튜브 할 때는. 근데 꼭 교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선망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선망이 아니라 약간 존경 같은 게 있어요. 교수는 명예를 버리고, 아까 명예를 위해서 뭐 돈을 버리고, 돈을 뭐 이런 거, 그리고 매사에 대해 객관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시대는 끝났어요. 교수 중에서 정치권에 있는 소위 폴리페서, 뭐 저도 폴리페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폴리페서들은 누구보다 더 이익에 민감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정치권에, 물론 이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정치권에 들어갈 마음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은 공관위원장이 해서는 안 되는 1순위 말이라고. 1순위 말. 그래서 결국 이거잖아. 그냥 임종석 너 쉬어라 이 말을 하면서 추미애의 편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우리 보수 쪽에서는 추미애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거의 1인자라고 그렇죠. 알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고, 문재인이 있지만 그 조국 추미애 같은 인간들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인데, 이걸 추미애가 임종석을 까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아니 이게 물론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조금만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요 지금 이명백의 요 얘기가 말씀처럼 이제 그 친문들을 겨냥한 발언이잖아요. 친문들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격하는 발언인데, 눈에 띄는 게 이런 식의 발언이 하필이면은 그 바로 전에 이재명이가
친문들을 좀 껴안는 포지션을 취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병리평으로 가지 않고 준연동제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그 전날에 또 문재인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문재인의 어떤 그 요구사항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병리평으로 넘어가고 싶었을 건데 그거를 억누르고 준연동제로 문재인의 뜻을 조금 따랐다라는 이제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어쨌거나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친문 쪽을 이렇게 껴안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와중에 공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명박이가 또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자들, 그러니까 뭐 지금 윤석열 검찰 정권의 뭐 탄생자들 지표론으로는 뭐 임종석 같은 사람들을 저격하고 나서다 보니까 약간 좀 이게 포지션이 잘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과연 이재명이가 또 입김이 있어가지고 이명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이가 단독 플레이로 이렇게 한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의 지금 포지션과는 이명박이가 맞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친문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겠죠. 문재인이랑 이재명이가 지난주 1월에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뭐 이렇게 상처까지도 보여주면서 네네. 막 그렇게 교감을 해가지고 뭔가 임종석도 이제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놓고 이명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래서 그 임종석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 페이스북에다가 문정부 책임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는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고 지금 망상이죠. 네. 그 위기 속에서도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IMF 그 경제 발전 뭐 그 수치고는 언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은 또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또 무슨 뭐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어쩌고저쩌고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고 국정 수행 지지율 또한 마찬가지로 45에서 47%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지율이 높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저는 여기서 임종석 말 중에서 딱 하나 인정할 수 있는 건 네.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이 정말 높은 정권이었고 이게 막판까지 갔다는 건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것뿐이고요. 그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정권 재창출을 못한 그런 정권이다. 그 당시 뭐 다 10년씩 했는데 문재인만 한 번만에 끝났다라는 그런 거. 어쨌든 이 정권 재창출을 못한다 그러면 되게 뭐 후임자가 물론 무능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실패한 정권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그렇죠. 정권은 그런 면에서 철저히 실패한 정권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이 잘한 게 뭐냐 그러면 사실 있잖아요. 그때 대깨문들도 할 말이 없어. 지지율이 높았다는 게 업적이 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뭘 넘겨? 그러니까 임종석이 할 말은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조국이 그런 놈인지 몰랐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윤 대통령이 그걸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재인 잘했다고 하면 이거 너무 좀 그러니까요. 이상한 말이죠. 문재인 잘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지금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지.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네, 문재인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인 여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0.7% 차이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또 다시 문재인 정권 잘했다,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 코로나 얘기하면은 진짜 이거 치가 떨리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제가요 네. 그 여러 사람하고 연대해 갖고 뭐 이제 의대 교수들 연대해 갖고 K 방역은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그게 안 팔렸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제가 쓴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쓴 부분은. 난안 읽었어. 내 것만 읽었어. 내가 쓴 부분 읽었는데 나 읽다가 너무 감동했어. 교수님이 쓰신 거 보고. 네, 내가 쓴 챕터만 읽었는데 그게 제일 멋있었어. 이름이 K 방역은 네, 없다입니까? K 방역은 없다. 이형기 교수님 외에 이형기 서울대 의대 교수님. 그러네요. K 방역 없다 진짜 있네요. 2021년도 12월 달에 나왔던 네, 그런 K 책입니다. 방역은 없다. 네, 안 팔렸습니다. 네. 16,000원이나 하네요, 책이. 죄송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디서는 16,000원이고 어디서는 17,000원이고 어디서는 37,000원. 이거 뭐죠, 이게? 이렇게 다 네. 이게 이제 두 권에 고무줄 같이 이렇게 아니, 가격이 두 권에 그렇다는 거. 두 권인가요? 큰 글씨책. 큰 글씨책.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걸로 그렇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네.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이런 그 문재인과 그 다음에 민주당 양쪽의 지금 이런 분열 속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고민정이거든요. 네네, 고민정. 고민정 같은 경우도 일단 임종석 편을 드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말 자체가 이미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검찰총장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코미디인지 고민정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민주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해서 청와대가 수사기관을 수사를 방해시켰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치 뭘
왜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막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는 얘기를 뭔 자랑이라고 지금 떠들어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인사권자가 문재인이니까 검찰총장 임기 정도 무시하고 유승열 선수 그 임기 전에 자르면 돼요. 근데 왜 그걸 못했을까요?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민적 인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걸 자르면 자기가 욕먹을까봐. 문재인 이 인간의 제일 나쁜 점은요. 자기는 언제나 고고하고 뜻대로 하시오라고 하면서 사실 제일 나쁜 뒤로 음험한 군자 꾸미니까 자기한테 누를 끼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안 자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추미애 보내서 자르게 하고 그다음에 박봉계 보내서 자르게 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막기 위해 사력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국을 수사하기 전까지는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뭐 잘할 거로 하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기 위해 사력했다는 게 이게 문재인에 대한 칭찬일까 잘 모르겠네 저는. 그리고 여기 국민적 이게 나와요. 그 검찰총장 지명 발표를 자기가 청와대 대변인인데 제가 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힘 지지자와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했는데. 그거 봐요. 영상 같은 것도 네. 막 돌아다녔었죠. 그 이제 김영민 내시집부님이 이제 이걸 그 당시 2019년 당시 검찰총장 칭찬하는 그런 영상을 자기 유튜브에 딱 이제 올렸잖아요. 근데 대선 때. 그거 갖고 고소했잖아 고민정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얘는 웃긴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고소할 일이 지가 한 말이 맞고 지가 영상을 그냥 올린 게 왜 그게 고소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아나운서였다라는 게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가 무슨 KBS 언론 자유 떠드는 것 자체가 웃기죠. 지가 오히려 언론들의 입을 막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임명 당시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검찰 사유화와 정치 권력을 향한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말을 똑바로 해야지. 우리 윤 대통령은 뭐 이런 말 유명한 말 했잖아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이 검찰 개혁이란 명목으로 검찰을 다 죽이려는 그런 거에서 맞서 싸우고 싶었지만 싸우지 않았는데 아니 조국 수사를 하면은 이게 검찰 사유화인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나 정말 이해할 수가. 검찰 사유화 워딩 정치 권력 자체가 너무 초딩 같아요. 너무 초딩 같죠. 네. 진짜. 착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이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해서 조국 법무장관이 감이 아니라고 범죄자라고 생각해서 수사를 했고 이 범죄가 다 입증이 됐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맞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문재인의 임명 실패가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정치 권력을 향한 본색을 드러냈다. 검찰 사유화를 향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고민정은 지가 본색을 진짜. 드러났잖아요. 문재인 숨결 익혔다는 인간이 이재명 숨결 익히고 앉아 있는데. 진짜 이 고민정은 정말 나쁜 놈이고 어쨌든 이명백도 그렇고 고민정도 그렇고 고민정인데 어쨌든 고민정은 말이 친문이지 얘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그냥 그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맞아요. 기회주의자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연동형 그거에 대해서도 막 칭찬하고 막 그랬잖아요. 오락가락합니다. 연동형, 예.